네, 김진팔입니다. 이 사진은 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그런 해군 기지 같은 걸 공격했다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데 이 위치 맞는 것 같죠? 네, 자세히 봐도 뭐가 뭐 다른 건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런 게 몇 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공격을 당한 것 같은데 예, 몇 개 있어요. 아, 뭐 이런데 어디 맞았나? 어디 볼까? 네, 한번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야, 일단 이 위치는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남북을 맞춰. 네, 노보로시스크라는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해군기지 겸 또 유조선. 예, 여기 유조선이 와갖고 기름도 싣고 나가는 그러한 항구입니다. 여기는 많이 공격당했었습니다. 예전에도. 고해상도로 반트로위성 이미지는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흑해 함대 함정에 대한 야간 드론 자폭 공격의 여파를 보여줍니다. 최소 3척의 함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발사대 부근을 피격당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공격 패턴으로 미뤄봐 순항 미사일 발사 능력을 무력화시켜서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침몰한 건 없고요. 발사대를 공격했답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 있는 그 곳입니다. 스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사실은 여기서 러시아군이 상당히 많이 포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새로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리고 쿠피안스크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지역 진화 파란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리만 지역으로 내려가고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 있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24시간 되찾은 지역 여기 크라마토르스크 근처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폴카 변화가 없고 포크롭스크 변화가 없고 여기 엄청나요.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서 어마어마한 면적을 아닌데 여기는 도네츠크인데 하여튼 여기 경계선입니다. 드네프로페트롭스크와 도네츠크의 경계선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많이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자포리자도 있습니다. 이쪽 라인은 자포리자거든요. 이렇게 여기. 그리고 또 굴리아이폴리에서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뭘 원하는지 알겠죠. 드네프로페트롭스크는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다. 한치의 땅도 뭐 이런 거를 주장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노보로시스크 어젯밤에 그 공습하는 영상인데요. 드론 공격을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낮에 그 노보로시스크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거입니다. 그런 거. 민간인 희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데사 오늘 아침 오데사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타격이 이거는 어제 나온 자리 같은데 오데사 그 화력발전소 여기잖아. 여기 좌표까지 찾았는데 여기 열병합 발전소래요. 여기. 이 사람은 부투소프라고 우크라이나 측의 전쟁 블로거인데요. 유명한 우크라이나 무장 단체 소속 유리 부투소프 전선 상황 악화에 한탄 러시아식 이름과 성을 가진 우크라이나 무장 단체 소속 유리 부투소프는 자신을 언론인이자 제13 NGO 여단 하르티아 소속 군인으로 소개하며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선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언론 관계자 중 한 명은 러시아가 총동원령 없이 공세를 계속하며 우리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의 러시아 내 목표물 명중은 5에서 9%의 불과의 AP 러시아가 많이 막고 있다는 거겠죠. 5억 3,300만 달러 허탕 우크라이나용 미군 포병 공장 쓸모있는 포탄 한 발도 생산하지 못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 공장을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100%랍니다. 불량품 100%.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장 내 로봇팔은 기름에 젖은 채 섭씨 1800도까지 가열된 강철 블록에다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위험한 게임, 러시아 공격은 평화가 아닌 사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그 내부 깊숙한 곳 뭐 그런 데다가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러시아의 분열을 초래하기는커녕 단합을 그 유도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의 분석 기사인데 그게 노르웨이에서 나왔나 봐요. 네, 뭔가 까만 연기가 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키예프 인근의 창고 파손된 거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창고요. 우크라이나 창고. 네, 여긴 또 뭐야 자포로자? 자포로자에서도 또 뭐 연기 나고 있습니다. 네,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기업 파괴 창고 및 상품 피해액 50억 그리브냐 상당 며칠 만의 소실. 폴타바 지역 가스 생산 중단. 키예프 인근 물류시설 공격. 키예프 주민들은 또 지하철에서 잠을 자고 나 이건 너무 좋아. 지하철에서 잠을 합법적으로 잘 수 있으면 비싼 집 같은 거 살려고 돈 안 벌어도 될 텐데 너무 좋은데. 네, 텔레그램 채널에 키예프 슈퍼마켓의 텅 빈 선반. 네. 네, 이 영상은 한 우크라이나 남성이겠죠. 이 사람이 그 국경선에 있는 철조망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나 같으면 근처에 나무 그 톱으로 좀 쓱쓱 쓸어갖고 위에다 걸쳐놓고 그리고 넘어갈 것 같다.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 철조망 이거 막 다 걸려요. 나중에 보면 넘다가 옷이 막 다 걸려갖고 막 다 찢어지고 막 난리 났어. 이거 봐요. 막 걸려갖고 막 찢어갖고 막 이거 봐. 옷 걸렸잖아. 무슨 군복 같은 걸 또 입었나 봐. 덕지덕지. 이제 결국은 성공합니다. 이 사람. 근데 이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저 뒤에 있는 나무를 톱으로 좀 쓸어갖고 여기다 이렇게 기대 놓고 한 두세 개 그리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크라이나의 꼼 실현. 러시아의 항만 공격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철도로 몰도바를 통해서 철도로 운송할 수 있는데 그 철도 비용 운송료를 50% 할인해 주는 그 협정을 맺었대요. 우크라이나하고 몰도바하고. 근데 10%밖에는 이 철도로 운송할 수가 없대요. 이 배를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배로 90%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세계은행 재앙적인 빈곤 수준 발표.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구 중 빈곤선 이하 생활자는 41.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2 전쟁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전쟁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힘들어지고 빚을 지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하지만 이른바 우크라이나에는 10%더 부유해졌다고 전쟁으로 또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고 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흑해와 카스피의 파이프라인 건설시험 시설 인근에서 러시아 선박을 제외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지난번에 나왔죠. 미국 배 공들이지 마! 그랬더니 제이드 벤스 미국 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또 제 부통령도 젤렌스키한테 전화했대. 그래서 미국 거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야 그거 어떻게 알아보냐? 어느 게 미국 건지 어느 게 러시아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메커니즘을 마련했대요. 어느 게 러시아 거고 어느 게 미국 건지 자기들끼리 아마 약속을 했나 봐요. 푸틴 대통령이 군복을 또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러시아 군복인가? 해군복인가?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상선을 납포할 경우 러시아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그런 유럽 국가들의 잠재적 납포 행위를 해적 행위이자 강도 행위라고 부정하고 러시아의 대응은 서방 해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태평양을 포함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해역에서 야 우리도 너네 배에 납치할 거야. 근데 이거 어제 이거 나왔었잖아요.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에 갔다가 나오던 러시아 배 두 척을 그때 납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고철로 팔겠다 그랬어요. 그럼 미국 배도 납포하겠다는 건가? 그죠? 그럴 수 있겠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동부 국경 안보 이건 일본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니까요.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문서상으로 러시아의 영토이다. 그런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선박에 대해 보복할 권리가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 역시 너네 우리 배에 납치하면 우리도 너네 거 납치해서 팔아버리겠어.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영국은 긴장 구조 위험 때문에 러시아하고 군사 접촉을 재개하길 원하고 있다고 뉴스는 언플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연락해 오고 있지 않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걔네들 뉴스 나왔는데 실제로는 우리한테 연락 없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러시아와의 접촉을 희망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 그럼 언플인가 그냥? 말만 하고 간 보는 거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노보로시스크를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공격했는데 이 러시아 비대칭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뭔가를 공격하면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공격하면 한 10배 박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또 러시아 측 이제 블로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 올겨울 러시아 미사일 요격 불가능 베를리너 차이퉁 당연한 거 아님?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미군 기갑 여단을 격파했습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훈련 중 미군 기갑 차량이 일으킨 거대한 먼지 구름을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신속하게 포착하여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빠른 대응 덕분에 미군은 격추된 기갑 부대를 다시 현장에 투입하여 훈련을 재개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의 루비콘, 그러니까 드론 부대입니다. 러시아의 루비콘은 미군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야,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면 우리는 더 세지? 이런 얘기겠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 네덜란드 철학자 아무개는 또 유럽이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의 조건을 수용한다고 촉구했는데 그거를 우크라이나 방송에서 방송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스카베바. 이게 우크라이나 방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그런 내용을 해줬대. 이런 얘기를 왜 해주는 거야? 젤렌스키 여기 나오네. 젤렌스키 나오고 여기 그 사람 네덜란드 철학자 얘기를 또 우크라이나에서 얘기. 야 그만하자 이런 언론의 그런 뭔가가 있나 분위기가? 영토 양보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임 그리고 나토의 철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우크라이나에서 틀어준다는 거. 루마니아 외무부는 블라지미르 라파예프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스티로폼 조각을 보여주며 루마니아 영토 상공에서 격추된 러시아 드론 사건의 증거로 제시했다고. 그래서 러시아 측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루마니아 아니 여기 러시아 드론 격추됐다면서 스티로폼 조각 보여주면서 이것이 러시아 거다 그러고 러시아 대사한테 뭐라고 했대.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네들 국방비 올리려고 핑계대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국방비를 올리면 리베이트가 최하 10%잖아요. 옛날 율곡 사업 때 기사에 나왔거든요. 최하가 10%니까 막 50%도 받아먹을 수 있지. 이것 때문에 그 프라보원가 그 사람 인도네시아 KF-21 전직 대통령이 KF-21을 전직 대통령 조코 위도도가 이걸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프라보로 바꿨는데 이 프라보는 여기서 그걸 못 담았잖아요. 조코 위도도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리베이트를 계약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파토를 내고 자기가 이제 그걸 받아야 되지. 왜냐하면 형님하고 또 쫓아다니는 애들 밥 한 끼씩 사주려면 정치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지 아무 악의는 없어요. 이 프라보는. 그냥 전직 대통령이 맺은 계약이라서 파토시키고 자기가 새로 딴 비행기 사고 그러려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루마니아도 거의 그런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아조프 부대를 이제 누군가 방문했는데 뒤에 있는 지도가 이쪽 벨라루스 이만큼 더 먹고 러시아 이만큼 더 먹고 러시아 이쪽 여기가 이제 경계선인데 이만큼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해놨대요. 자기 방에다가 벽에다가 벽지를 무슨 색깔 벽지를 하든 그건 자기 마음이지 뭐. 네, 푸틴 대통령 행렬을 구경하고 있던 일단의 학생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길가에서 푸틴 대통령 행렬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쓰는 거야. 그러더니 경호원이 후다다다닥 뛰어 내려오면서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막 나타나갖고 막 악수해주고 같이 사진 찍어주고 경호원한테 그러지 마. 카메라 뒤로 돌리는데 보니까 다 애들이에요, 애들. 예. 키도 작잖아요. 지금 보니까 애들이 막 옆에 서서 푸틴한테 막 악수 막 하고 사진 찍어도 돼요? 예? 여러분 학교에서 스타트 soon 뭘 스타트 soon이야? Wish you can take photo 사진 찍어도 돼요? 같이 애들이잖아 나. 그죠? 예, 애들 모여 있으니까
세워갖고 사진 찍어줬대. 크리브이록에서 징집 시도 중이던 라트비아 시민이 징집대 요원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크리브이록이면은 젤렌스키 고향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몇 년간 즐겨 다루던 주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는 특수정보기관의 러시아의 동원 과정 방해라는 공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러시아가 동원할 거라는 거죠. 그걸 또 방해하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젤렌스키는 동원령으로 러시아 국민을 겁주려 한다. 젤렌스키 거짓말한다.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기계야보 소속 군인이자 국방장관의 열렬한 지지자인 아무개는 자녀가 없는 여성도 징집해야 한다고. 애 뭐 안 낳은 여자는 군대 가서 싸우다 죽어라 그런 것입니다. 여성이 아이가 없고 학생도 아니고 의료계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근데 좀 억울하지 않냐? 시집 못 가서 애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못생기게 태어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집 못 가서 애 못 낳은 것도 서러운데 전쟁터에 가서 죽으라는 거냐? 너무 좀 이건 섭섭한 얘기 같아. 그런데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에서 50세의 남성, 미혼이든 기혼이든 자녀가 없는 그 남성 위주로 동원을 한답니다. 야, 장가 못 가서 애 못 낳은 것도 서러운데 전쟁터 나가서 죽으라는 거냐? 저는 그거 볼 때도 좀 기분 나빴어요. 이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거 보고 아무 문제도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일단 어떻게 폭력적으로 느껴졌냐면 이게 배려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배려라는 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거나 이런 식으로 색깔 구분 딱 해서 여기 앉으면 뭔가 남이 눈치 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배려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워 보여요. 여기 앉는다고 해서 뭐 감옥 가거나 벌금 내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특히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은 임신이라는 거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한국에서. 가난한 남자는 결혼을 할 수 없어요. 결혼을 할 수 없고 임신이라는 거는 애를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나 하는 거거든요. 인체가 만약에 영양이 부족하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미래가 안 좋아 보면 자체적으로 임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확신이 생겼을 때만 임신이 되는 거거든요. 여자가 결정을 할 때. 그러면 사회에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만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에서 출산율이 0.78%인가 뭐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조금 올라갔지만. 그러면 사회에 상류층 여유 있는 사람 부인이 여기 앉아야 되고 나는 노가다 하느라 피곤해갖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그 여자를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자발적으로 배려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핑크색 칠해놔갖고 여기를 이 자리를 앉아있으면은 남자가 앉아있으면은 뭔가 사람들 눈치 보이게 만드는 이거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껴졌어. 예. 그렇게 느꼈어요. 여기서도 그런 게 느껴져요. 20에서 50세 미혼 남성 군대 가야 된대. 우크라이나는 뭐야? 애 없는 여자는 또 군대 가서 죽으래. 와, 진짜 너무 잔인한 것 같다. 이거는 우크라이나건 러시아건 한국이건 이 사회 시스템이 너무 잔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애 못 낳고 장가 못 가서 애 못 낳고 또 서러운데 죽으라고? 네, 그래서 에너지 수송 및 시설 보호 관련 국가위원회 이렇게 회의를 했답니다. 러시아가. 올 겨울에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것 같다고 합니다. 러시아 역사상 최악의 겨울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는 또 러시아의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데 그 정당 이름이 야블로코 당이래요. 이 정당을 지지한대요. 젤렌스키가 지지하는 거 보니까 어떤 당인지 알겠죠. 서방 측에 돈 받고 막 그 색깔 혁명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그 당을 또 이 시위를 우려해서 그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러시아 측을 위험하게 생각하나 봐. 이 야블로코 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이 지난 4월달 그 미군의 F-15 전투기를 격추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F-15가 날아오는 그 경로상에다가 드론을 배치해갖고 어디로 날아온다 이거를 알아갖고 이 대공 미사일 그 땅에서 어깨에 발사통 메고 쏘는 거 있잖아요. 스팅어 같은 거. 그걸로 격추했대요. 근데 이 기술 드론 이렇게 해서 드론에 그 신경망 하는 거 그게 러시아 기술이라는 그런 뉴욕 타임즈의 주장입니다.
미국 9개월간의 해상 파병 그래갖고 승무원들이 해병 뭐 해군 승무원들이 자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 승조원이 투신을 시도했다고 가족들이 전했습니다. 예? 막 바다에 빠져서 죽겠다고 하는 놈들도 나. 미군 그 페르시아 뭐만 그 미 해군 이란 전쟁에 투입된 사람들. 트럼프의 승리 선언 및 이란에서 미군 철수 준비 중. 워싱턴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파기를 선언하고 미군 철수. 예멘도 그랬잖아. 예멘 하다가 항공모함으로 안 되니까는 야 우리가 이겼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란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뭐 봐야 알죠, 근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 호르무즈 해협 미래 관리는 해양 생태계 복원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거 이란이 여기서 통행세를 받고 싶은데 해양 생태계 오염 그 환경 부담금 명목으로 받고 싶은가 봐. 너네 평상시에 유조선 지나가면서 여기 기름 어마어마하게 흘리고 다니더라. 그거 그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어. 이런 명분을 세우려고 그러나 봐요. 연안 지역에 수조 달러에 달하는 환경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까 너네가 지금 책임을 져 그런 것이죠. 예멘 남부의 반후티 소식통이 이스라엘 뉴스에 안사르 알라가 러시아 위성을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면 예멘 후티는 이쪽이고 이쪽에 또 정부군이 있대요. 근데 이 예멘 후티가 러시아의 그 위성 서비스나 정보 지원을 받아갖고 얘네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또 이쪽에도 있겠죠. 아마 그 사우디 지원을 받는 그런 이제 예멘이랑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장이 러시아가 얘네들을 도와줘갖고 정확하게 공격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라크는 미군 최종 철수 시한을 확정했습니다. 이라크는 미군더러 나가라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했답니다. 9월 30일까지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이라크가 했답니다. 그 후세인 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담 후세인 그 사막의 폭풍 이제 9월 30일 이후로 나가고 야 최종적이고 협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답니다. 이라크가. 쿠바가 5년 후에는 뭐 달라질 거라고 영어로 잔뜩 얘기해놔서 뭔 소린지 모르겠고요. 5년 후에 쿠바를 자기네가 먹을 거라고 그 트럼프 임기는 5년 안 될 텐데 콜롬비아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콜롬비아 테러리스트 사살 뭐 합법적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아이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콜롬비아 얘기 계속 나와요. 미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미국에서 추락했다고 합니다. 터키에서 또 F-16 추락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개발한 로봇인데 수륙 양용이래요. 공중으로 날기도 한데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공중으로 나와서 날기도 한대. 네. 오 대박인데. 대만 미국 무기 회사가 대만에 또 무슨 뭐 AI 관련 무기를 판다고 해서 중국이 또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틴 암스트롱에 따르면 미국의 파우치라는 그 코로나 때 유명했던 그 누구예요? 그 사람 있었잖아요. 미국 정부 담당자. 그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이 임신부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파우치 박사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아이폰에서 복구한 메시지를 공개했대요. 랜드폴 상원의원과 론 존슨 상원의원이 그 내용에 보면 임산부한테 그거 2차 자해 접종하면은 몸에 나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자기들끼리 걱정하고 있었대요.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스캔들은 궁극적으로 신뢰 붕괴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정부 관리들이 일반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신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 지금 내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는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불확실성에 대해 토론하고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위험을 우려하고 때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실 과학은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러한 불확실성이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척 대중을 속인 것입니다. 2021년 4월 한 연방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mRNA 백신에 노출된 임산부의 유산율이 약 12.6%에 달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산율이 낙태약 복용으로 인한 유산율과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들은 잘못된 정보에 속아 낙태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아무도 분노하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마루타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폭파 하나 당했어요. 제 유튜브 그 채널. 내 몸에 어떤 약물을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건 거대한 실험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실험? 나중에 다른 종류의 것으로 이 사람들한테 겁을 줘서 통제를 시킬 때 따르는 놈과 안 따르는 놈이 어떤 놈인가를 이제 미리 알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